한국 의대 정원 늘리는 문제 때문에 지금 한국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박사님께서 한국에 계셨었잖아요. 예. 어떻게 좀 얘기를 나눠봤나요? 학생들이나 뭐 의사들하고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지도에서 대학은 미국에서 나온 다음에 네. 한국에 그 의전원으로 진학한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저희가 그걸 좀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가보니까 지금 이제 의대를 막 졸업해서 인턴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인턴을 시작하자마자 이런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단체로 행동한다고 다 그만둔 거예요. 그렇죠. 출근을 안 하고.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학생들도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군대에 가야 된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 법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의 이런 상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이제 정부 측에서는 뭐 1000명당 의사 수가 부족하니까 OECD 그 평균 인구 수에 비해서 그 의사 수가 적기 때문에 한 2000명 정도를 늘려야 된다. 이래서 이제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의사들이나 전문의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아니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도 안 돼 있고 교육 시설도 안 돼 있는데 무조건 정원만 들이면 되느냐. 근데 이러한 게 주로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난 거였어요. 네네. 근데 내부적으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심각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 같은 경우 굉장히 이렇게 혈기왕성하잖아요. 네. 이제 저희도 뭐 한국 다닐 때 뭐 데모도 많이 경험을 해봤고 해서 알지만은 뭐 시험 거부도 해봤고요. 근데 의대생들 같은 경우는 더 똘똘 뭉치고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도 다 휴학계를 내고 또 전문의 과정에 있는 이런 분들도 다 병원을 그만두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제가 그 뭐 세브란스 병원이나 이런 데 있는 의대 교수들하고 조금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분들은 전문의 과정에 있는 자기 제자들이기 때문에 많이 좀 품으려고 많이 하세요. 그래서 너가 지금 이 전공으로 전문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나가면은 절대로 이 과정을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라. 가능하면은 너네들이 그러는 건 다 이해를 하지만은 그래도 앞길을 위해서 그래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많이 설득은 하는데 이 젊은 친구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한번 그렇게 된 거를 다시 되돌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보면은. 디테일한 정책적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런 것들, 법적인 문제 이런 거는 제가 자세히는 그쵸. 모르는데 네. 그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한번 그렇게 나왔을 경우에 다시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한국의 어떤 정책적인 문제니까 뭐 저희가 다 언급하기는 좀 그런데 궁금한 거는 이제 한국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또 미국에 오고자 하는 분들도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가능성은 또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알려주실까요? 한국에 지금 의대가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네. 특히 전문의 과정에 있는 그러니까 의대를 졸업한 전문의 과정에 있는 이런 분들이 미국이나 호주나 또 심지어 일본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한국 갔을 때 보니까 그런 분들 상담도 했고 또 특히 지금 미국 영주권 그 NIW로 미국 영주권 신청하려고 하는 의사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한국 정부에서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NIW 한국에서 신청하는 NIW는 거의 좀 안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무조건 또 이런 그 젊은 의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무조건 뭐 일본이나 아니면 호주나 미국 가서 수련을 하고 나서 의사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오겠지만은 준비를 하겠지만은 실제 제가 여기 미국에서 한국 의대를 나오신 분들이 이제 정착하신 분들이 꽤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은 쉬운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가장 큰 장벽은 영어고요. 그리고 영어도 있고 또 신분 문제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시는 거를 보면은 미국 의대를 그러니까 한국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미국에서 의사를 하려고 할 때는 이제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가 약간 이게 한국 의대 졸업한 것을 미국 정부의 인증기관이 있어요. 그게 이제 Educational Commission for Foreign Medical Graduate라고 하는 인증기관에서
그 외국에 의대를 나왔다고 하는 네. 이걸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네. 그런 다음에 또 인증 받은 다음에는 그 스텝 1, 2 이게 그 USMLE 그 미국 의대생들이 시험 봐야 되는 것들이죠. 네. 이런 시험을 패스를 해야 되고요. 스텝 1 같은 경우에는 패스를 해야 되고 네. 스텝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수로 받게 돼요. 이 점수를 물론 이제 잘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레지던시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때 보면은 가장 큰 문제점이 미국에서 의대를 나온 게 아니고 한국에서 의대를 나왔기 때문에 뭐 점수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지원을 한다고 매칭이 되느냐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시험도 잘 받아야 되고 통과를 해야 되지만은 미국 의료기관 즉 미국의 병원이나 이런 데서 클락십이나 이런 것들을 4주에서 6주 정도를 하라고 많이 권하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했던 의사의 추천서를 받는 것이 많이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게 좋고요. 예. 근데 그거보다도 영어 문제 때문에 기존에 왔던 분들이 많이 권하는 거는 너무 섣불리 지원을 하지 말고 네. 여기서 그래도 뭐 마스터 프로그램이라든가 공부를 한 다음에 그래서 영어에 자신이 있을 때에 준비해서 지원을 해라 이런 조언을 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실제 이제 병원에서 레지던시 매칭이 됐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같이 커뮤니케이션. 그렇죠. 같이 일하는 동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한데 좀 한국에서 어느 정도 영어를 했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전문적으로 이제 디스커션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어떤 경우에는 저도 이제 처음에 미국에 와서 연구 활동을 하고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좌절감 같은 경우도 많이 느꼈듯이 아마 의사분들도 처음에 와서는 그런 거를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극복하려고 하면은 좀 영어 공부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째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거는 인맥이든 아니면은 누구를 통하든 간에 연구기관이나 아니면은 병원에서 어떤 그 프랙티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인맥이 쌓이면은 그분들의 추천서를 받고 이제 지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볼 수 있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신분 문제예요. 비자 문제. 제가 이번에 그 의대생들 가운데에 외국인 그러니까 그 F1 비자로 의대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들 레지던시 준비하는 거를 도와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비자 문제였었어요. 레지던시를 지원을 할 때에 그동안에 이제 보면은 OPT로 지원하는 학생이 있었고요. J비자로 하는 경우가 있었고 H비자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가장 많이 하는 경우는 J비자하고 H비자로 많이 지원을 해요. 네. 근데 이제 J비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국 국적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으면은 이 J비자는 2년 후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네. 근데 미국 정부하고 한국 정부가 오케이 하면은 이게 웨이브가 되거든요. 그래서 더 있을 수가 있는데 군대를 안 갔다 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국 정부에서 웨이브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잘못되면은 J비자로 레지던시를 지원을 해서 일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한국 본국으로 갔다가 다시 나오려고 할 때에 군대를 가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레지던시를 외국인 신분으로 레지던시 지원을 할 때에는 비자 문제는 꼭 변호사하고 상의를 하는 게 좋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도와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시민권자였어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군대 문제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J비자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근데 아무리 유학생이고 하더라도 한국 국적인 경우에는 군대를 해결한 다음에 J비자를 하는 거는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J비자로 했을 경우 군대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나중에 레지던시 마치고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뭐 좀 한 3년 정도 일을 하겠다 했을 경우에 다 웨이브를 해줘요.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네. 만약에 군대 문제가 걸렸다 했을 경우에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하고요. 네. 제가 아는 그 레지던시 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친구들이 J비자로 하다가 군대 이렇게
가는 것을 보고 자기는 OPT 가고 처음에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러한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 근데 H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병원에서 H비자 발급해 주는 걸 꺼려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J비자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네. 발급해 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인터뷰를 받고 거기에 매칭되기 위해서는 J비자로 신청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일부 아주 우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H비자라도 해줄 수가 있겠죠, 병원에서. 네. 참 쉽지 않은 과정이네요. 한국에서 의대 졸업한 뒤에 미국으로 이제 의사를 하러 오는 과정도 쉽지가 않은데 상담은 해주시는 거죠? 박사님께 일단 여쭤보면은. 제가 이 과정을 다 겪어봤고 아. 이제 제 학생들 지도를 하면서 다 겪어봤기 때문에 네. 만약에 필요하면은 다 상담을 해줄 수 있어요. 네. 근데 비자 문제만큼은 그쵸. 아마 변호사하고 꼭 상의를 하는 거를 권해드려요. 네. 박사님, 그러면은 의대를 졸업한 게 아니라 의대 다니는 학생이 미국으로 오려고 하는 거, 그거는 어떤가요? 미국 의대에 네. 이렇게 편입 제도가 있어요. 트랜스퍼하는 네. 제도가 있어요. 네. 근데 실제 편입을 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국에 의대 다니는 학생이 미국 의대를 편입을 한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MD, PhD를 하는 경우에 그 지도 교수가 학교를 옮길 경우에 이제 옵션을 줘요. 너 나 따라가겠느냐 아니면 여기 계속 남아있겠냐 이렇게 옵션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학교를 옮기는 경우는 뭐 저희가 봤고요. 그 이외에는 각 의대 웹사이트에 그 트랜스퍼 제도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는데 있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다만 치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치대를 졸업하고 특정 시험을 패스를 한 경우에는 미국 치대로 트랜스퍼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네. 그 경우에는 꽤 많은 학생들이 아. 편입을 하기 때문에 뭐 치대 다니는 학생들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영어권에 있는 뭐 필리핀 치대를 졸업한 학생들도 꽤 많이 와요. 네. 그럼 치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이제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오는 그 과정이 의대와 똑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는 않아요. 치대는 또 달라요. 예, 그러니까 3년 이상의 외국 치대를 졸업한 학생이 예. 미국의 치대 3년 차로 트랜스퍼하는 과정이 있어요. 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한번 한국에서 치대 다니는 학생들 이런 거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제가 그런 학생들 몇 명 상담해 주기는 했어요. 네. 다양한 케이스별로 있으니까요. 한국에서 이제 미국 의대 치대 진학을 좀 준비하는 학생들은 스템 연구소에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상담 번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4-264-2244번, 714-264-2244번으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템 연구소는 웹사이트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템 연구소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직접 들러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스템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과 함께 했고요. 다음번에 또 정보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예, 감사합니다.